좋아요, 구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지금 미국 텍스스쿨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규정을 아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생활이나 또 뭐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요즘 소프트웨어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텍스스쿨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규정 확실하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절세하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텍스스쿨에서 공부를 해볼 게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 관련되는 공제 규정입니다. 이 크레딧이고요.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에 대한 공제 규정입니다. 관련돼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누가 이 공제 규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자녀나 부양가족을 보육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납세자가 되시는 부모, 보통상 부모가 되겠죠. 이제 부모가 둘 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봐주기 위한 비용, 뭐 데이케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내니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비용들을 국세청에서 크레딧으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신고 양식은 폼 2441번으로 연방소득세 신고하실 때 클레임을 하시게 되겠고요.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자녀이거나 부양가족이 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3세 미만, 13세는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13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본인과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과 같이 거주를 하지 않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 그리고 자녀가 아니더라도 또 부양가족 조건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 보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너무 예외적인 거라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예외 중에 특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년에 부양가족 입장에서 그 소득이 4,200불 이상이거나 혹은 그 부모가 합산 신고 MFJ 부부가 공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뭐 싱글, 뭐 하우스홀드, 뭐 MFJ 조인트 보고, MFS 세퍼레이트 보고 여러 가지 보고에 대한 신고 지위가 있지만 유일하게 MFS만 이 관련되는 공제 조항을 사용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부모나 납세자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나 자녀를 보육하는 보육비율을 공제받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둘 다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풀타임 스튜던트 1년에 5개월 이상 학교를 다니시는 배우자, 그래서 이 5개월 이상 학교를 풀타임으로 스튜던트로 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자영업자가 일정 이상 소득, 순소득이 나야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순수익이 나는 수익이 나는 생활을 하기 위한 소득이 나는 그런 자영업자 내지는 회사를 다니는 W2라는 폼을 받는 근로자 역시도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재밌는 규정은 혹시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근로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현재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상황에도 이 관련 공제 규정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제가 얼마까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0일까지 1년간 보육시설에 또는 보육을 해주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분들에게 납부한 총액, 그죠? 보육비이기 때문에 보육비 총액을 일단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1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내 AGI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통상 이 보육비 공제는 전체 사용한 비용의 20에서 35%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 1인당 최대 3,000불, 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6,000불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현재 소득에 대해서는 보면 차트에 보면 첫 번째 15,000불 이하라는 내용을 보시면
15,000불 이하라는 것은 지금 AGI 기준입니다. 그로스 인컴 총소득이 아니라 수정소득 AGI 기준인데 15,000불 이하면 35%까지 최대 공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43,000불 이상이면 20%까지 공제가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AGI가 15,000불인 사람이 8,000불을 데이케에다 썼다면 35%이기 때문에 2,800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1인당 3,000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800불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소득자라서 AGI가 10만 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만 불이라고 하면 43,000불 AGI 차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20%까지만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1년에 내가 총 사용한 돈은 2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한 돈의 20%, 즉 4,000불까지만 공제가 될 것이고 4,000불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최대 개인 1인당 자녀 1인당 최대 3,000불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4,000불을 썼다고 하더라도 4,000불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3,000불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1,000불은 공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근로소득이 부모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액수가 작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봉이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2,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그러면 그 근로소득 상한에 걸려서 이분은 2,000불까지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 1인당 3,000불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2,000불까지 번다 그러면 2,000불까지만 공제된다는 점,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두 부부 중에 작은 소득까지 작은 소득으로 이 리밋을 걸어버린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고용주가 데이케어 비용, 아이들을 보육하는 비용을 직접 납부를 해주거나 이런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납부하는 비용은 공제 총 비용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00불 정도의 데이케어 비용을 사용을 했는데 고용주가 내 직장에서 8,000불을 데이케어 비용을 만약에 납부를 해줬다고 하면 내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제 계산할 때 총 비용은 2,000불이 됩니다. 따라서 서포트 받은 비용은 제외를 반드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데이케어나 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차일드케어 이런 보육기관을 제외하고요. 널싱홈이라든지 썸머스쿨 이런 것들도 자녀 관련돼서 이런 보육비 공제 규정에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버나잇으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나 추가적으로 그 보육시설 혹은 교육시설을 보냄으로 인해서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하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요, 봐준 사람, 만약에 내니를 고용하셨다면 그 개인의 소셜 넘버, 이름, 주소 등 관련돼서 기관, 사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그게 학교나 이런 보육 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정보를 받으셔야 되고요. 기관이라고 하면은 EIN 넘버, 그리고 회사 이름, 그다음 회사 주소 이런 것들을 세금 보고서에 같이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익스펜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은 알아둘수록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텍스스쿨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